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뉴욕 증권시장의 핵심 이슈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경제의 온도 측정, Taking the Economy Temperature. 두 번째 이슈는 바하마에서 체포된 SBF Bust in the Bahamas. 세 번째 이슈는 GM과 스텔란티스의 나쁜 성적, Bad grade for GM and Stellantis. 네 번째 이슈는 크라우드 사업으로 강화된 Oracle boosted by CrowdBiz. 다섯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새로운 러시아 드론 발사보고, Ukraine reports on new Russian drone launches. 첫 번째 이슈인 경제의 온도 측정, Taking the Economy Temperature. 새로운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진정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의 7.7%에서 7.1%로 진정되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CPI가 전년 대비 7.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준이 정책 위반자들이 0.5%포인트로 널리 예상되는 다음 금리 인상을 결정할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수요일에 연준이 경제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월요일 다우존스가 528포인트 급등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장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에 다우가 이틀 상승한 연속 상승 등 시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황은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동부표준시 오후 12시 14분을 기준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1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화요일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700포인트 이상 급등한 뒤 88포인트 0.26%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78%, 내삭 종합지수는 1.03% 상승했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다우지수는 투자가들이 낙관적인 CPI 보고서에 베팅하면서 500포인트 뛰어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고 전년 동기 대비 7.2%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월간 0.3% 증가와 12개월 동안 7.3%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소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코어 CPI는 월 기준으로 0.2%, 연간 기준으로 6% 상승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소스닉은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시장은 이에 따라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강세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날입니다.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이야기에서 더 낮습니다. 주식은 덜 제한적인 연준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달러는 약해져서 주식에 도움이 됩니다. 화요일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수요일 이틀간의 정책회의가 끝날 때 예상되는 연준이 다음 금리 인상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들은 대부분 이전 4번의 인상에서 약간 하락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입니다. 그러나 화요일 CPI 보고서로 인해 이러한 기대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숫자가 가벼워지면 연준이 미래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경제가 2023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스닉은
미래 연준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미결 질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잠재적으로 이 수치가 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리 결정이 아니라면 아마도 50베이시스 포인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깥달 더 아우터 먼스지에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CPI 발표 후 3.5% 미만으로 거의 15베이스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술주가 화요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애플의 주식은 2% 상승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아마존 및 알파벳 모두 3% 이상 뛰었습니다. 넷플릭스도 3%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이날 오전 상승에도 불구하고 3% 이상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테슬라가 최고 부자가 아니라는 설도 나옵니다. 화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457주가 상승한 반면 422주가 하락하는 등 상승폭이 컸습니다. S&P 500 내에서 415개의 주식이 더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황을 짚어볼 때 총체적으로 주가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인 바하마에 세포된 SBF burst in the Bahamas. 한때 암호화폐 세계의 백기사였던 화이트 라이트 억만장자 샘 뱅크만 프리드는 현재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바하마 당국은 그가 설립한 회사 FTX가 한때 3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후 파산한 지 몇 주 만에 미국 연방검찰이 그를 기소한 후 월요일 그를 체포했습니다. SBF는 알려진 바와 같이 여전히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바하마 당국의 협조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SBF는 예상되는 사기 및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CNBC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크고 복잡한지를 감안할 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 GM과 스텔란티스의 나쁜 성적. Bad grades for GM and Stellantis. 레거시 자동차 제조업체는 화석연료 연소 엔진에서 벗어나 전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특히 2025년까지 EV 수익이 가스 차량의 수익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전기 차량과 화석연료 차량의 수익이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디트로이트 아이콘의 함대는 자동차 산업에서 최악의 연비 수출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환경보호구에 따르면 대행사 스텔란티스만 이전에 피아트 크라이슬러로 알려진 등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차량의 연비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지원을 받아 2021년 사상 최고인 갤런당 25.4마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에 의한 강한 전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크라우드 사업으로 강화된 오라클. 오라클 boosted by CloudBees. 월요일에 견고한 수익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은
거대 기술 기업 오라클은 주당 조정이익에 대한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122억 8천만 달러로 추정치 120억 5천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마진도 확대됐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센스 지원 수익은 14% 증가했으며 클라우드 인프라 수익은 53%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오라클은 분석가들의 추정치보다 낮은 현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 우크라이나. 새로운 러시아 드론 발사보고 우크라이나 리포트 뉴 러시안 드론 런치즈.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새로운 라운드의 이란 드론을 발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크렘린이 공습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징후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잔인하게 추운 날씨에 직면하면서 정전 및 기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에게 크리스마스에 맞춰 조국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전 투구는 러시아의 패색이 짙지만은 우크라이나의 희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이것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